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오늘 장도 반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변동성이 커서 장 마감까지 이 방향성을 지켜줄지 계속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간밤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지난달보다 경기 판단에 대해서 더 낙관적으로 제시했고 9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점을 시사했지만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유가가 반등했고요. 기업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 지수 상승에 보탬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증시 반등의 계기는 되지만 방향성을 마련해 주지는 못할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경기와 기업 실적 때문이겠죠. 바이오주의 대장주 한미약품이 어제 장 마감 전에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적이 크게 성장했었던 한미사이언스도 덩달아 크게 급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실적에 따라서 방향성을 보이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하락, 한미사이언스가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이 조선주와 LG전자의 실적이 나오면서 오늘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들도 역시나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변동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중소형주의 강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증권시장에서 증권가에서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중소형 성장주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 중소형 가치주에 투자해보자는 투자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모습 살펴보도록 하죠. 박상정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기대도 아니고 우려도 아니고요. 이 심리로 표현을 하자면 짜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짜증 유발 증시 오르나 싶으면 내리고요. 내리나 싶으면 오르고요. 상당히 좀 갈피를 잡기가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서 현재 유가증권 시장은 그래도 좀 변동성이 제한되면서 진득한 모습이지만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정말 양은 냄비처럼 끓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장 위아래로 0.4%씩 열어두고 움직임 나타납니다. 변동폭 15% 정도 되고요. 현재 상황 보시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2% 하락하면서 2030선 초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아무래도 간밤에 FOMC에 포커스 많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시장에는 아무런 힌트도 되지 못했습니다. 예상한 대로 9월에 이 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모멘텀 부재 상황이고요. 지수 보시면은요, 전일 종가와 거의 비슷하게 출발이 됐고요. 장중 고점은 2044포인트, 그리고 저점은 잠시 2030선 이탈하면서 2029선을 기록했습니다. 변동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5포인트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움직임 보여줬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보합권 내에서의 등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급이 그다지 좀 상황이 좋지는 못한데요. 지금 수급 차트 보고 계신데 상당히 보기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한 줄 한 줄 풀어보죠. 먼저 외국인입니다.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좀 왔다 갔다 했고요. 현재는 88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쪽도 현재는 비슷하게 팔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좀 수급 포지션이 바뀝니다. 양쪽에서 쌍끌이 매도기는 한데요.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매수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쫓아가 보셔야겠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오늘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사들였는데 현재는 제한적인 매수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2억 원의 개인의 매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 업종도 좀 나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상승부터 보겠습니다. 운송 장비 쪽 오늘 흐름 양호합니다. 조선주 어제 부진한 실적 내놓고 하락할 텐데 무슨 말이냐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 구원투수로 나섭니다. 운송 장비 쪽 흐름 양호하게 펼쳐주면서 현재 2%대 업종지수 상승 나오고 있고요. 보험과 은행, 금융 쭉 보시면은 이 금융 섹터가 오늘장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리고 전기가스도 1% 정도 상승하면서 조금 더 탄력이 붙고 있고요. 건설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약입니다. 역시나 최근에 제약바이오 장중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현재는 하락으로 돌아서 있고요. 낙폭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업종지수 3%대 밀려나고 있고요. 전기전자 쪽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낙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종목군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업종지수는 2.7%대 하락이고요. 비금속 광물과 제조, 서비스 순으로는 1% 미만의 하락 흐름 나오니까 오늘은 보시면은요. 제약바이오 쪽 그리고 IT 쪽의 부진
부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은요, 현재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립니다. IT 부진, 자동차 강세인데요. 우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일단은 이 7월 초에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내놨기 때문에 오늘 발표돼 있던 실적 발표는 크게 의미가 없었고요.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내용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였었죠. 지금 분봉으로 좀 바꿔보면은요. 삼성전자 약간의 좀 하락 출발이었는데 빠르게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별 배당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 있죠. 올해 특별 배당 지급 계획이 없다라는 내용 컨퍼런스 콜에서 좀 전해졌습니다. 사실 실적에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이 특별 배당이라는 점 주주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보너스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기말 배당은 한다고 했는데요. 예전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재 3% 정도 밀려나고요. 이것보다 좀 더 관심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SK하이닉스입니다. 현재 거래량 동반해서 급락 나옵니다. 5%나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52주 신저가 부근에서의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흐름은 35,000원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IT 두 종목 짚어봤고요. 반면에 현대차 3인방은 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가 2%대 15만 원 부근까지 회복이 됐고요. 현대모비스도 탄력 양호합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나란히 세 종목은 2%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 흐름과 동조화가 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현재는 6원 30전, 6원 40전, 6원 넘게 급등으로 현재 돌려놓고 있고요. 1160원대 회복했습니다. 어제 IMF 쪽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락을 했었죠. 1160원대 이탈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금 강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현대차 3인방 시장에서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를 해봤고요. 뭐니 해도 어제 오늘 시장을 뒤흔드는 트리거라고 해야 될까요? 제약 바이오 쪽에서 나옵니다. 지금 한미약품은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이어집니다. 6%가량의 하락입니다.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지가 못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70%나 줄어들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회사 측의 이야기를 투자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는 반면에 실적 좋았죠. 하지만 어제 한미약품과 함께 밀렸는데요. 현재는 두 종목이 서로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은요, 하락에 좀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LG생명과학 그리고 대화제약 정도가 현재 플러스권 기록하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대체로 한 자릿수기는 하지만요, 대체로 좀 마이너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실적에 포커스가 상당히 좀 크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 부진한 실적, 어닝 쇼크가 이어지면서 주가도 급락하는 흐름인데요. 우선은 어제 장 마감한 이후에 실적 내놨던 조선주들부터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분기 3조가 넘는 영업손실 기록했고요. 삼성중공업도 1조 원을 훌쩍 넘는 부진한 실적. 현대중공업은 그래도 시장 예상치는 맞춰줬습니다. 현대미포조선만이 유일하게 플러스권의 이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그 실적이 고스란히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탄력 좋고요. 현대중공업도 1%대 상승 흐름 나타내면서 10만 원권 부근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부진한 실적,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1에서 2%대 하락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레포트 준비해봤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그 내용 살펴보시죠.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삼성중공업입니다. 네, 조선 3사가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조선주들에 대해 일제히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에 나섰는데요.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매도로 제시한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KTB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2분기 리뷰 두 번째 대규모 손실, 불확실성은 여전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대규모 적자였고요. 실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작년 1분기에 빅베스 이후 또 1년 반 만에 부실폭이 더 커졌는데요. 2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7% 떨어진 1조 4천억 원, 영업 적자가 1조 5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밑도는 수치인데요. 부문별로는 해양 1조 2천억 원, 상선 2조 2,600억 원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드릴십 인도 지원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실적의 불확실성은 남은 상황이라는데요.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인력 배치의 비효율성에 따라 생산성이 저하된 거라 전했습니다. 이는 단기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 봤는데요. 결국 적자 플랜트에서의 손실이 기타 프로젝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너무 어렵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도로 하향 조정하고요. 목표 주가 9,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이 1조 5천억 원의 빅베스를 했다라고 했고요. 또 궁정의 투자 포인트를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문제의 발단은 해양 사업에서의 견적 원가에서의 큰 오차가 발생한 거라고 합니다. 네, 이를 막기 위해 엔지니어와 숙련공들을 지원하면서 잘하던 드릴십 등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추가 공수 투입, 또 재작업, 낮은 생산성 등 문제들은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더 큰 빅베스로 돌아온 만큼 시장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긍정의 투자 포인트를 찾기 어려울 거라 전망했습니다. 다음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또다시 대규모 손실 반영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4,000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생산설비 공정지원으로 시추설비에서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 수주 부진이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는데요. 시장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삼성중공업은 해상 가스 처리 설비 등 프로젝트에서 영업 손실이 발생했고 또 여기에 공정 지원이 발생하면서 경쟁력을 보유했던 시추 설비에도 적자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또한 국제 유가 하락과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하반기 상선 수주가 둔화될 거라 전망했습니다. 네, 그럼 삼성중공업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1.76% 떨어진 13,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실적과 관련해서는 조선주뿐만 아니라 다른 개별적인 이런 대형주들도 좀 더 보셔야 될 텐데요. 실적이 약이 된 종목보다는 독이 된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을 좀 묶어봤는데요. LG전자, 네이버, 그리고 좀 사이즈 줄여보면 알톤스포츠, 이녹스 이렇게 네 종목이 좀 대표적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 충족시켜주지 못했는데요. 보시면은 LG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2,400억 원 좀 나타났습니다. 2013년 4분기 이래 최저치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약 1,000억 원 정도 더 내다봤습니다. 3,000억 원대 중반 예상했는데 컨센서스 대비로 한 30%덜 나온 거죠. 이에 따라서 주가 흐름 오늘장 부진하게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종목들 좀 보시면은 현재 LG전자가 5% 가깝게 하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장하기 전에 실적을 내놓은 네이버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600억 원 정도 나왔는데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2,000억 원대 중반이었는데 역시나 시장 눈높이보다도 훨씬 덜 나왔죠. 주가 현재는 7%대 조정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장중한 때 10%가량 밀려나기도 했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현재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인 상황 50만 원대 중반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톤스포츠는 전년 대비로 한 80% 정도 영업이익이 뚝 줄어들었고요. 이녹스는 절반 기록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이 반영되고 있는 종목들 함께 묶어봤고요. 현대, 삼성 같은 경우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증권사 레포트에서 어닝 쇼크가 유력시되는 종목이다라면서 다소 좀 부진한 이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주가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좀 부진한 섹터들을 짚어봤는데요. 상승의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 쪽이 오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물론
강한 탄력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반해서 시세를 내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화케미칼, 효성,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리고 정유주인 SK이노베이션과 S-오일까지 이래서 3%대 동반해서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효성 같은 경우는 앞서서 실적 이미 내놨고요. 좋았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정유주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 같은 경우는 간밤에 국제유가가 재고가 예상 밖으로 좀 줄어들면서 WTI가 1%대 상승 흐름을 나타내는데 이 부분 함께 반영되고 있다라는 평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서서 코스닥 정말 양은 냄비처럼 끓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급등과 급락을 오갑니다. 변동성 확대 국면이고요. 위아래로 1% 넘게 열어두고 움직임 나타냅니다. 현재 지수 분위기는요. 그래도 급락과 급등은 진정되면서 서서히 좀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5% 하락하면서 726.82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60일 이동평균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여부가 포인트 되고 있는데요. 이어서 분봉도 보겠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갭이 보이실 텐데요. 흐름 양호하게 0.9%보다 퍼센트 정도 전에 종가보다 상승 출발이 됐었는데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9시 중간에 이 9시 30분 구간 정도 되면서 갑자기 좀 상승폭 반납하면서 이내 하락으로 전환되는 패닉 구간이 현재 좀 분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9시 35분 구간 722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기도 했었죠. 현재는 서서히 낙폭은 좀 만회돼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요, 이 기관 쪽에서 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파란색 라인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기관 매도가 266억 원, 앞서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억 원 미만으로 팔고 있었는데 규모가 상당히 좀 강하게 그리고 또 공격적으로 기관 매도가 나타납니다. 266억 원의 기관 매도고요. 외국인은 좀 잠시 매도로 전환하나 싶었는데 하지만 다시금 매수로 가닥을 잡습니다. 외국인 10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다 사네요. 현재는 22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섹터, 동반해서 좀 오르는 섹터를 찾기가 상당히 좀 힘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핀테크가 유독 눈에 띄는데요. 핀테크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양호합니다. 어제도 좀 동반해서 조금씩 시세가 분출되나 싶었는데 오늘장 연속적으로 시세가 확인됩니다. 코나이가 6% 정도 상승입니다. 이 코나이는 앞서서 실적도 좀 좋았고요.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 함께 반영됩니다. 다우기술 대장주죠. 오늘장에서도 4% 가깝게 오르면서 3만 원권 안착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다우 그룹주들 흐름 양호합니다. 아모텍도 이 핀테크의 숨은 수혜주다라는 분석 나타납니다. 3%대 상승이고요. 이 밖에도 한국정보인증이나 KG 모빌리언스, 한국사이버결제, 한국정보통신까지 대체로 1에서 3% 정도의 동반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시장은 오랜만에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240선 중반에서 약간은 위쪽으로 뻗어갑니다. 지금 보니까 하락 흐름이 좀 나타나네요. 장중 저점으로 다소 좀 분위기가 바뀌어 있는데요. 현재는 0.81%의 약세 흐름 244.75포인트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수급도 보시죠. 오늘 선물 쪽에서 개인은 770계약 정도 사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좀 더 강하게 사네요. 1,800계약의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현재 2,000계약 넘게 매도 대응 중입니다. 10시 구간 때 시장 상황이었습니다.